收看我的频道的朋友们，大家好，我是花西。今天我来到位于仁川的唐人街，제 유튜버를 시청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边学习边旅行给大家介绍中国的文化和历史.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며 한편으로는 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중국 문화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各位熟人中在韩国学习中国话的中国人或在中国学习中国话的韩国人给大家介绍一下我的频道.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이나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에게 저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십시오. 今天我们要学习的关键词是什么？我给大家介绍一下.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位于仁川的 Chinatown 唐人街和现在的中华人民共和国一点也没有关系.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관계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차이나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어로 아는 체를 좀 해봤습니다. 곳곳을 소개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중국어 간판이나 중국어 또 회화가 된다면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공화춘이 저기 보여요. 공화춘이 카메라로 잡히고 있는 공화춘이 보이죠? 공화춘은 우리나라 개항 이후 우리나라 코리안 스타일의 자정민이 탄생한 곳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진실된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화춘은 상표만 우리나라 사람이 사서 등록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화춘이라는 상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저기 보이는 공화춘과 화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아래쪽에 입구에 보면 중화제 차이나타운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 당런지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당나라 사람들의 거리라는 말인데요. 당런지에 중화제 건물이 보이는 그 바로 입구에 좌측에 보면 골목길에 신승반점이라고 있어요. 그 신승반점이 공화춘의 창시자의 자손들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승반점에 계시는 분들의 조상분들이 우리나라의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을 만드신 거고, 지금의 공화춘은 한국분이 2000년대 넘어서 공화춘의 간판을 사서 상표 등록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화춘은 화교, 화치아오는 매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차이나타운 여행을 하면서 곳곳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제의 거리, 그리고 조개지, 그리고 음식의 거리 곳곳을 설명하면서 중국어로 써있는 간판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렛츠고 가보시죠. 엄청난 분들이 와 계세요. 여기에 지금 먹거리 골목인데 한국 분들이 한 60~7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중국 분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데,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은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촬영보다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거리로 올라가서 삼국지 거리도 가고 조개지도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곳이 공화춘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을 탄생시킨 곳인데,
그 창업주분은 저 밑에 내려가셔서 창업주의 자손들이 신승반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창업주분이 폐업을 하실 때 간판에 상표권을 이분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상표권만 인수를 해서 지금은 화교가 아닌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하게 잘 나와요. 엔징다 판디엔이에요. 중국 엔징다 판디엔. 이게 자장면은 전부 까만 춘장을 볶아서 만들죠. 그런데 엔징다 판디엔에서 아마 백색 짜장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황제의 거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제의 계단이네요. 왕의 길. 자, 같이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안 내면 진짜 가위가위보.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를 채널하고 있습니다. 네. 구경하십시오.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에는 올라가시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잠시 멈추고 신해혁명, 1911년에 발생했던 신해혁명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신해혁명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은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버 하시나봐요? 네. 저도 유튜버예요. 그래요? 문화하고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르고 댓글에다가 댓글 눌러주시면 저도 같이 마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한테 드렸어요. 가고. 응.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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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혁명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중국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철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계기로 우창봉기가 일어나고 우창봉기가 이어져서 신해혁명으로 일어나는데요. 그게 1911년도죠.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겁니다. 손문에 의해서. 그 역사를 1949년도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1919년 우리가 3.1운동을 할 때 5.4운동으로 이제 중국에 영향을 주고, 1924년도에 국공합작,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 중일전쟁 때문에 다시 국공 2차 합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1941년도에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도 5월에 독일이 패망,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공공의 적인 일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치열한 내전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1945년부터 194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밀려나고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도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장개석의 대만의 후손들이 이곳 차이나타운에 형성했던 이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제의 길과 차이나타운을 중국 사람들의 거리라는 똥화제를 하고 당런지에 당나라 사람들의 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화교는 명나라 때 이제 화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나라는 더 위에요. 근데 왜 당런지라는 말을 쓸까요? 당나라 때 중국의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거리를 올라오면 끝에 삼국지의 역사를 그림으로 벽화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저 위에서부터 지금 그림이 계속 벽화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조개지 쪽으로 내려갈게요. 조개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벽화의 그림들 중 새로운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 특색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고 조개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조의 통일, 요거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죠? 장릉, 인조 장릉편에서 문관이 이제 복두를 하고 있고요. 계단식 모자 복두를 하고 있고 호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인조의 장릉편을 한번 보세요. 호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홀이 봉건제, 주나라가 최초의 통일을 하고 주나라가 첫 번째 생기면서 봉건제가 있었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군 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 고조가 군국제를 실시하고, 한 무제가 군현제를 다시 실시한다. 그런 과정에서 봉건 국가에게 임명장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줬던 것이 홀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한 고조가 초한지, 장기판에서 나오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 장기판에 나오죠. 그 한 고조가 유방입니다. 삼국지를 배경으로 이제 벽화가 이렇게 계속 그려져 있는데요. 삼국지 작가는 나관중이죠. 나관중, 이제 그 명나라 때 소설들이 대부분 태어나요. 수호지나 초한지나. 이 부분은 지금 관우가 독화살을 맞고, 그리고 화타가 독화살을 빼고 독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째는 뼈를 긁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관우가 아픔을 참으면서 바둑을 두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관중의 소설을 보면 이 장면이, 소설은 실제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 삼국지의 배경은 실제 삼국시대 그대로 배경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각색된 거예요. 화타는 관우가 살아있을 때보다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나관중이 이제 각색을 한 거고,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적벽대전. 이 영화로도 제가 한 5번은 본 것 같은데, 대단한 대작이죠, 적벽대전. 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공자상입니다. 공자상을 중심으로 좌측이 일본, 우측이 청나라가 조개지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조개지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던 곳이고요. 1883년에 여기가 개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구나. 1875년 우리가 강화도 시리즈에서 공부를 했죠. 많이 공부를 했죠. 강화도 시리즈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강화도 시리즈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875년에 운요 사건,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강화도를 측량하는 사건이죠. 그걸 빌미로 그때 이제 작은 전투가 일어나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불평등 조약. 그러고 나서 인천이 개항을 해요. 1884년도 개항을 하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1884년이면 그 전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이때만 해도 청나라가 아직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측은 일본, 우측은 청나라로 이제 항구를 나누어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고, 치외법권이 인정이 되는 조개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내려와서 이쪽으로 촬영해 주세요. 아마 후손들이 이걸 세웠겠죠, 공자상.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公元前552年到公元前479年, 21년과 51년이니까 72, 그리고 만으로 계산되고 73세에 공자가 돌아가셨네요. 여기 이 기록을 보면 기원 전이에요. 공元前이니까 기원 전 73세에 돌아가셨고, 서양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돈 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에서 최초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하죠. 동양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네. 지금 이 바닥을 보면은요, 전부 다 복원이고, 요 계단만은 1883년 개항 당시의 조개지 그 당시 때의 물건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계단 타고 내려오면 이거 좌측이 일본 조개지였고 우측이 청나라 조개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에 이제 청나라 영사관이 있던 건물 자리고요. 겉에만 아직도 그 일본식 그 형태로, 일본 형태로 그대로 좀 남아있네요. 청일 조개지 경계가단,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83년 일본 조개를 시작으로 1884년 청국 조개가 설정되는, 1884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사건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고, 83년 이전으로 올라가면 82년에는 이모군란이 있던 해죠.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의 위엔스카이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니까 일본식 건물 조개지였던 곳과 청나라 조개지였던 것을 이렇게 해서 차이나타운의 안쪽에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먹거리 쪽으로 가서 이 골목으로 올라가면 이제 먹거리 골목이 나오거든요. 먹거리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버를 시청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边学习边旅行给大家介绍中国的文化和历史.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며 한편으로는 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중국 문화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먹거리 골목 올라가면서 먹거리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은 이제 중국어로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하듯이 여행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후루는 이제 많이 알죠. 우리가 많이 아는데 과일 위에다가 당분을, 엿기름 같은 당분을 이렇게 입혀서 먹는 거고, 여기서 유명한 게 또 공갈빵. 공갈빵은 만두 크기로 이만한 공갈빵이 있는데 그 안에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공갈빵을 부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공갈빵 안에 모양만 저렇게 부풀어 올라 있지 실제로는 안에가 공기만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두 개의 접시를 이렇게 엎어 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갈빵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공갈빵 맛을 보았어요. 방금 좀 전화드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먹었던 달콤한 샌비 그 과자를 조금 더 바삭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 나네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여기에 화덕만두, 만두 안에 만두피 안에 앙코를 그 홍또우라고 하죠. 홍또우면은 홍색 콩을 말하는 거예요. 홍또, 홍색콩. 홍색콩이니까 팥이죠. 홍또우가 팥이거든요. 팥을 갈아서 앙금으로 만든 게 우리도 이제 팥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홍또우를 넣어서 만든 빵, 또 고기를 넣어서 만든 빵, 요런 빵들을 화덕 안에다가 붙여서 이슬람 국가처럼 붙여서 만든 게 화덕빵이고, 요거는 이제 기원은 중국의 서북부인데 요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든 것은 이제 대만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기원은 시장, 저기 중국의 북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확 띈다. 멘보샤.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 멘보가 뭐냐면 미엔바오예요. 멘보샤 한번 사서 먹어볼까? 멘보샤 바로 주면 되죠, 선생님. 멘보샤 2개만 저 먹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식당에 가서 디저트 형태로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서 드시는데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멘보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멘보샤가 한자를 읽어보면 미엔바오입니다. 미엔바오. 빵이라는 뜻이에요. 빵이고 샤가 새우. 그러니까 빵 안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뜻인데 빵 속에 새우를 넣어서 튀기는 음식이 멘보샤입니다. 두 개를 주문을 해봤어요. 나오면은 시식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안에 하얀 부분이 새우일 거예요. 멘보샤니까. 빵 속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양쪽에 테두리가 빵일 거고 가운데가 새우가 들어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튀김 맛이 날 텐데. 새우 안에가 새우가 들어있죠. 그리고 양쪽은 식빵 같아. 식빵이 양쪽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빵 속에 새우가 맞죠. 멘보샤. 그래서 멘바오샤. 맛있네요. 오시게 되면 여기서 멘보샤 꼭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 다음 먹거리로 또 한번 가볼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삥이 과자, 전병, 우리로 따지면 코리안 스타일 지짐이야, 지짐이. 그 안에다가 팥이나 크림치즈나 망고, 초코 이런 걸 넣어서 만드는 건데 저기 먼저 홍두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병은 이게 삥을 말하는 거고 홍두가 홍색 콩, 홍또빙이에요. 그래서 홍또빙, 홍또는 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팥이 들어가 있는 빵처럼 만든 과자. 그래서 홍두빙이라고 해서 홍또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맛은 보고 싶지만. 영경대반점 옌징따판디에 들어가서 백색 짜장면하고 유니짜장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화교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화교라는 말이 처음 탄생된 건 명나라 영락제 때입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자금성을 세웠던 분이고요. 명나라 영락제가 우리나라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듯이 영락제가 조카 건문제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건문제는 도망을 갔는데 인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영락제가 건문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환관이죠. 환관 정화를 시켜서 인도로 건문제를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함대가 평균 4년에 한 번씩 7차례 인도까지 여행을 해요. 이게 28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간을 정화의 함대라고 명명합니다. 역사책에, 국사책에는 안 나오지만 세계사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정화의 함대가 중국에서 인도까지 7차례에 걸쳐서 평균 4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그때 동원됐던 인구가 약 2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이 중국에서 인도까지 걸쳐져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걸쳐서 내리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지금의 화교들입니다. 그때 화교라는 말이 처음 산생을 했고요.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1949년 이후에 모택동이 만든 나라와는 무관하고요. 중화민국, 손문에 의해서 탄생된 중화민국의 후손들, 그 장개석이죠. 장개석의 중화민국의 후손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이룩한 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들어가서 백색 짜장과 유니 짜장을 한번 구경하시고 드셔보시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공화추는 화교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화교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영경반점 옌징다판에 들어왔는데, 영경이란 말은 옛날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연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영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곳이 이제 지금의 북경이에요. 북경이고,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개그 프로를 보면, 그 SNL 개그 프로를 보면 양코친 칭다오 해가지고 유명하게 인기를 끌었던 내용이 있죠. 그 칭다오가 산동성에 있습니다. 그 산동성 지방에서 건너오신 분들, 장개석이 1949년에 대만으로 밀려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할 때 장개석 세력들이 밀려난 후로 이쪽으로 개항, 1883년 이후에 개항을 하고 1차 청나라 쪽, 그리고 한족들이 여기 와서 1차 차이나를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1949년 내전에서 진 장개석이 대만으로 후퇴를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또 문화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주민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오게 되죠. 대만 중화민국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차이나타운은. 그분들이 지금 자장면을, 우리나라 이제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을 탄생을 시킨 거고, 영경 반점에 들어와서 또 영경 반점에서 새롭게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백색 짜장이라고 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니 짜장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짜장, 어디나 있는 그 짜장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날라나 모르겠다. 그 검정 유니 짜장의 맛이 날지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중국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는 여기서 촬영을 끝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와 정반대인 차이나타운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두 번째 시리즈도 아주 재미있게 촬영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收看我的频道的朋友们，大家好，我是华西，我来到大林中央市场。 저는 오늘 대림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와 있습니다. 저의 유튜버 채널을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各位主人中在韩国学习韩国话的中国人，或在中国学习中国话的韩国人，给他们介绍一下我的频道。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한국인에게 저의 채널을 소개해 주십시오. 今天我给你们介绍朝鲜族的由来和朝鲜族的文化和历史，大家请跟着我来看看一下 조선족의 유래와 조선족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중앙시장은요, 대방동의 대와 도림동의 림을 합쳐서 대림동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족 분들은 이 골목으로 대거 유입이 되었을까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골목에 들어가셔서 골목의 집 구조 등을 보시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가리봉동 쪽에 일부 계시던 조선족 분들이나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이쪽으로 옮겨오시는 조선족 분들이 집값이 싼 곳으로 와야 편리한 주거를 할 수가 있겠죠. 19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아닌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빌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이 빌라들이 집중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빌라는 한 채에 6가구에서 9가구가 집중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시장을 중심으로 1988년 이후에 많은 빌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골목을 따라가면 조선족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골목을 바깥으로 시장이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어요. 오늘은 시장 안쪽에서 조선족분들이 장사하시는 모습을 설명드린다기보다 이 시장 골목 옆으로 생긴 빌라들을 보면서 조선족들의 유래나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문화 등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하고 이민족이라기보다는 원주민과 이민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인을 원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족 분들이 이민족이죠. 원주민과 이민족들이 어떤 형태로 융합이 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골목 안에도 이발소가 있어요. 여기 한자로 리파디엔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리발점이에요. 리발점, 이발이라는 뜻이고, 여기 적혀 있는 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진 떼나오청, 전기로 된 머리야. 전기로 된 머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골목 안에는 이제 조선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동네의 주택가를 가더라도 비슷해요. 이렇게 한 가구에 3가구, 4가구 또는 6가구 이렇게 사시는 게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1988년도 이후로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고, 그 후로 이제 더 조금 좋은 건물들도 들어섰겠지만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많게는 9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겠죠. 92년도 수교 후에는 동북 삼성, 동베이 동북이에요. 동베이의 삼성에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처음에 이 상권에 조선족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3분의 1의 상권을 장악하고, 조선족 분들이 이제 중국에 사시던 그 습관, 대륙의 기질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대륙에서는 문화나 그 문명이 우리 한국보다 덜 발달됐죠. 대륙 위의 기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쓰레기를 길거리에 훅 버린다거나 또 지저분한 형태로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원주민들과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원주민과 조선족 분들 간에 자치 규약을 맺고, 그러면서 점점 이곳도 한국식으로 바뀌어가고, 사는 건 조선족들이 살지만 문화는 한국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편말들이 꽤 있을 거예요. 편말들 가면서 중국 분들을 위해서 편말을 붙여놓은 걸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할게요. 제가 이거 조금 촬영하고 있는데 괜찮죠? 이거 조금만 촬영하려고 이거 글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민 분들하고 동북 삼성에서 오신 조선족 분들하고 융화되면서 이제 제가 골목으로 들어온 이유가 이겁니다. 시장만 보고 가면 그런 문화들을 볼 수가 없죠.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게 보여요. 샤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뜻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잠깐 좀 생각 좀 해. 기다려. 그런 의미입니다. 샤오등. 这里不是扔垃圾的地方.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잠깐 생각 좀 하고, 버리더라도 라지 봉투 안에다가 잘 포장을 해서 晚上8点至12点,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 버려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放在自己家门前, 자기 집 앞에 버려주시고, 自己店铺门前, 자기 점포의 문 앞에 놓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처음에 조선족 분들이 오셔서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드시고 과즙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툭 버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휙휙 버리는 게 문화였어요. 중국에는 그게 문화예요. 아무데나 버리는 게. 진짜 대륙이잖아요. 자기 집 이외에는 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시를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 문화 형태로 한국의 문화를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변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부터 저 앞에 보이는 대림중앙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지입니다. 안마하는 곳이에요. 중국 분들이 장사하는 대림중앙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3분의 1은 조선족 분들이나 대륙에서 건너오신 한족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단 총화빙, 계란에 양파를 맛있겠다. 올려놓은 거예요. 不用这了，就这么拿吧。 아, 이게 계란이 많이 들어가고. 多久过？ 금방 말씀하시는 게 多久？ 자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세요라고 지금 여성분이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여기 지금 시장은 1편 인천 차이나타운에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천 차이나타운은 중화민국하고 관련이 됐죠. 중화민국, 이게 대만의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서 1949년 이후로 그렇게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은 대만의 후손들이 형성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차이나타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1949년 모택동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人民共和国이 탄생이 되고 난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후손들과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전체가 한 150m? 20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좀 볼만한 먹거리가 여기가 가장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 만드는 데가 좀 있고요. 이건 뭡니까? 짜짜오什么야? 깐또푸. 깐또푸. 이게 건두부. 우리나라에서는 건두부를 먹나? 우리나라도? 아, 그래요? 깐또푸. 이게 만두죠? 네, 찐빵. 찐빵. 이거 근데 이제 중국어로는 만두라고 하죠. 만두. 네, 많고요. 네, 만두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만두라고 하면은 물에 쪄가지고 그 안에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한국식은 그걸 이제 만두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찐빵을 이제 만두라고 부르요. 만토라고 그렇게 부르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제 만두는 수이지아오라고 해서 물만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 색깔을 보니까 아마 옥수수로 만든 위미. 위미다. 옥수수로 만든 거고. 장사가 꽤 잘 되시는 곳 같아요. 요게 화추엔 꽃인데, 꽃이 그 필 때 아기 주먹이 이렇게 핀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먹 번자를 써서 화건이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화건. 또 화추엔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자주 먹는 그 잡채하고 저거하고 같이 해서 먹는 게,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중국 분들이. 그게 얼마예요? 개당 1,500원? 네, 개당 1,500원. 저도 살게요. 나 양가. 많이 양가 봐. 여기 지금 우리가 물건이 없어가 다 지금 그랬어요. 안에 이게. 그렇죠. 여기 장사 잘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러면 만두하고 이렇게 섞어서 주실 수 있어요? 만두는 얼마예요? 아, 그래, 주세요. 만두하고 위미 빠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요, 이건? 이건? 위미 빠가. 위미 빠빠. 여기. 비왕파 따차에. 네. 네,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거 지금 파는 게 계란말이. 우리는 집에서 계란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돌말이 형태로 하는데, 크게 전병으로 지금 만든다고. 이렇게 전병으로 만들어서 중국 분들이 참 좋아해요. 네, 지단 총화빙. 요 빙하고 좀 다르네요. 요 빙은 총이 안 들어간 거죠? 요게 있잖아요. 네. 계란하고
아, 계란하고 총이 안 들어가면 요빙이 되는 네, 거고. 맞아요. 在中国人前面说中文不好意思啊。 내일 일단 우리 집에 장님 엄청 많아. 네. 꽈배기는 마화? 네, 마화. 마화 양천? 양천 块钱. 저도 하나 살게요. 이거 하나 사서 집에 가면서 먹어볼게요. 하나 골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자 옮겨가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아, 예. 네, 친절하시고. 太亲切了. 간신. 네, 갑시다. 금방 제가 앞집에서 만두를 샀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찐빵인데 중국말로는 만토야. 만두라는 표현을 하죠. 한국식의 만두가 이게 수이자오예요. 이게 요거 조금 살까요? 샤롱바오. 샤롱바오라고 표현을 하겠구나. 한국어로는 안 되세요? 说韩国话不行吗？说韩国话不行吗？啊，不会呀，不会呀。啊，怎么卖的？啊，买一点吧。小笼包啊，啊，一半一半可以吗？没啊，不可以啊。啊热一下呀，热一下。啊，热一下。 한 판에 소고기하고 지금 돼지고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돼지고기를 시켰고 따뜻하게 데워서 달라고 했습니다. 반반을 섞어서 달라고 했는데 반반 섞어서는 그렇게는 안 판다고 하시네요. 네, 한국어로는 대화가 안 되시고. 来韩国多久了? 1년多. 한국에 오신 지는 1년 조금 넘으셨다고 합니다. 做生意怎么样？马马虎虎。干什么？最合适的，说的7000元干什么？ 돼지고기는 7,000원, 소고기는 8,000원 이렇게 되네요. 수이자오 만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설명하는 이제 수이자오는 샤오롱바오예요.祝您发大财。 역사, 자오센주의 요라이, 조선적의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니까요,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향신료하고 그 다음에 고수, 샹차이라고 해요. 야채. 그 향기가 그득해요. 아주 그득해. 현재 이 시장의 3분의 1이 조선족 분들이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분들은 아마 한족일 가능성이 높고요. 조선족 분들은 대부분 중국에 사실 때도 중학교 때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하죠. 이게 조선어를 배워서 한국어를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에요. 중국의 아주 작은 시골의 그 정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시장을 구경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시장은. 그런데 이 시장은 한 뭐 길어봐야 한 150m, 200m 밖에 안 되고, 곳곳에서 제 귀로 중국어가 들려요. 샤이덴 저기 작게, 저 남자분이 고기를 사는데 작게 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있나, 걔암? 우리가 그동안 간식으로 먹어왔던 것들하고는 비교를 하면 참 특이한 것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요条? 요条. 招工是 그 사람을 구하는 거죠? 招工이? 听不懂. 招工是邀请工作的人，是不是？ 네.
한족분들도 한족, 우리 그 조선족들과 그 혈통이 다른 한족분들도 꽤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제가 거꾸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걸어오면서 몇 군데 들려가고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먹거리 형태로 오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생소하고 냄새가 좀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다른 문화 그런 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접근하고 새로운 것에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그렇게 대림중앙시장을 오시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구에서 시작된 대림중앙시장의 여행은 다시 입구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주실 수 있는 수험료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